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남을 조직위원장을 신청하게 된 청사진 대표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게는 강남을의 청사진을, 그리고 좀 더 크게는 한국당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청사진은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새로움, 우리가 새로움을 항상 위선으로, 항상 거짓으로만 진행시켰던 그 과거의 구습들을 모두 단절시키고 이제는 청사진으로 강남을부터 조직부터 새롭게 저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혁신은 이전에 있던 것들과의 모두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 그리고 여기 계신 조직 책임당원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함께 나갈 것입니다. 혁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80%의 아주 새로운 20%를 가미시킬 때 진정한 창조가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회의 분노를 보듬고 밑에서부터 공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젊음으로 겸손한 리더십으로 조직위원장을 맡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당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작년에는 노인분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셨고, 그리고 작년에는 수많은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해화역에서 남염 시위와 각종 젠더 이슈들이 분노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이젠 청년 남성들이 도저히는 못 살겠다, 너무나 화가 난다 해서 대자보 사건을 비롯한 많은 분노의 메시지들이 우리 이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을 지역구 역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책임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당에 대해서 매우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회가 아주 훌륭한 때라고 생각한 이유, 바로 그 실망과 분노가 우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과 철학으로 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지금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그리고 저의 새로움으로 승부를 걸고 새로운 당협, 새로운 조직, 새로운 강남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남을 더 강하게, 그리고 강남을 더 남다르게. 청사진 대표 정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들의 질문을 중국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우리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분석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3대 요인으로 고려해야 되는 카운팅 것들은 시작하십시오. 예. 3대 요인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범주는 외교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그 역할에 대한 논하기에 앞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성을 중국이 우리와 1대1로 대등하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중국이 과연 북한과 우리나라를 두고 보았을 때 과연 어느 국가와 국가 이성을 더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와 1대1로서 대등한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사드도 그리고 지금의 순망치한 전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대중 역할이 우리 남북 간의 화해 모드와 그리고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잘못된 대중관과 그리고 대북관을 기저에 깔고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외교 정책을 근본부터 잘못 실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제가 사업을 했을 때 바이오 코스메틱스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던 순간이 바로 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그리고 직업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그 보복을 일삼는 국가의 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통일과 번영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고 분명히 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현실은 현실답게, 이상은 이상답게 따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을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답변 시작하십시오. 네, 강남 을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분들과 그리고 전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전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선배 동료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 을의 가장 큰 현안은 아까 이수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동입니다. 그리고 강남을이 동일한 강남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강남에서 보자고 했을 때 강남을에서 만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강남갑, 강남대로이죠. 그리고 코엑스에서 보자 강남병입니다. 결국은 강남을은 강남으로 분류되지만 강남으로서의 올바른 가치와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평가절하된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외된 세곡동, 자곡동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첫날 세곡동 주민들이랑 같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세곡동 사거리에 지금도 달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현수막의 내용은 세곡 사거리에 전철역을 놔달라. 우리들은 교통으로 인해 너무 고통받고 있다. SH 그리고 LH가 무분별하게 벌린 그 난개발로 인해서 세곡동 주민들은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한 그 급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또한 당협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책임 당원분들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았고 또 지난 선거들을 거쳐서 공천 파동을 비롯한 당내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던졌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상처를 일단 가장 먼저 보듬고 지역구 당협을 새롭게 재건하고 그리고 세곡 현황을 비롯한 강남을 전반의 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강남 조직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토론 주제가 적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4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국의 토론 배틀 의제. 시장 경제라고 해서 경쟁과 효율 면에서 취약계층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바람직한가? 네,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애초에 공평했던 싸움이었고 공정했다면 평등이라는 이슈가 과연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모든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진영에서는 이 공정과 평등에 대한 개념을 구분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함이 시장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지역 당협위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남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강남의 편견과는 다르게 서울 복지 수요를 8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구룡마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강남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강남을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전문성과 공감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 아닌 우리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반론하셔도 되고 빨리 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강남을의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또 그 마을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을의 임대주택 현안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가장 힘든 현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을에서 또 지금 소외받고 있는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또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이제 세곡동 주민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강남을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분들은 교육 인프라부터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구가 제대로 발전된 곳이 없다 보니까 강남 밀집 상업지구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심하게는 1시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당내 그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그런 현황에 대한 민원이라던가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복수의 책임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지런하게 이분들의 마음과 이분들의 소통을 열면서 가진 거는 몸뚱아리. 그래서 결국은 더 겸허하고 편안하게 제가 그분들과 더욱 얘기하겠습니다. 이수원 후보 반론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야기가 또 지역 현안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지가 그 수요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보수 정당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무상 시리즈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선거의 프레임에서 굉장히 저희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지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 써야 될 재원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낭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라는 거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주고 정말로 그 경쟁에서 그 경쟁의 링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다 보편적 복지를 한다 그러면 말은 좋지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본인 책임하에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국가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번 후보 네.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취약계층 전략이라고 했었을 때 정말 20세대,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우리 관심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알바의 문제, 정말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 또 정말 1인 가구에서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아주 주거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식견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복지 전체 네트 안에서의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 생계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특히 보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그러니까 어떤 진보의 이슈야 우리 이슈가 아니야 하면서 좀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네,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진보 정권에서 그걸 자꾸 시비를 거는 건데요. 다만 이제 보수도 담대하게 공정한 경쟁은 보장하되 그 경쟁 속에서 개인의 차별적 능력에 따른 보상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이제는 보수도 담대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참고로 하면 본인 이야기를 하고 반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해도 좋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1번 후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세 분 모두 이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정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조직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지금 제 또래 많은 친구들이 강남 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만으로 31살입니다. 지금 취업으로 인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강남 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창시절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 그들 입시 전
전쟁터가 바로 그 강남을 지역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학종을 쓰기 위해서 수백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아이들, 그 당사자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두 후보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지역 현황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 책임 당사자들의 의견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감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작년 일자리가 9만 7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고요. 그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질의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늘려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떤 대책들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정작 그 청년들은 사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자책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 파괴했지 절대로 국가 탓을 하는 그런 나이반 청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조금 더 공정한 기회가 담보된 상태에서 약간은 발전지향적인 그러한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원석 후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공공 일자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정부의 착각 중에 하나가 정말 뭔가 만들어주고 인위적으로 시행만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정말 3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68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그 자체가 청년들의 타겟, 오히려 더 많은 취약계층을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그 기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는 정말 공정한 기회를 통한 창의성을 뭔가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져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면서도 항상 넘어졌을 때 다시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자기의 발판들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메랑이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더 힘든, 그래서 더 많은 취약계층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고 혐오스럽고 정말 어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또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알기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비핵화의 개념은 어찌 보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가위성을 공유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위협과 그리고 핵무기로부터 우리 국가 안보와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비핵화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작 이번 정권에서 말하고 있는 비핵화의 핵심이 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거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구심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핵화 이슈를 풀어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국제 질서와 알력을 우리 차원의 것으로 잘 활용하고 또 얼마나 현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 삶이 증명하든 저는 카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한미연합이 이 땅과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동맹의 근간한 비핵화 전략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고 그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실력과 내치를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싶은 근본적인 의지와 그리고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비핵화의 개념을 나누라 하셨는데 저는 그 개념적인 것들을 나눈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국가위성을 공유할 수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건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의 경우 국민의 그 준엄한 요구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한국당은 누구보다 그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 국민들과 함께 강남을을 강하고 남다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정원서 후보 69점, 이지연 후보 42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원 후보가 68점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그리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남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원서 후보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과분한 선택에 일단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패기 있고 겸허하게 여기 계신 분들의 당원분들과 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저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도와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행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